현대차를 비판하고 불법 파견에 저항한 파업 선배서 전면 취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입니다. 먼저 참석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얼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서홍진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하경 노동위 부위원장 오시는 중입니다. 오셨습니다. 예,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인 최병성, 홍길정 오셨습니다. 손잡고 박매군 대표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먼저 간략히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불법 파견에 저항하며 파업에 참여했던 한 노동자께서 사망하시자 현대자동차가 고인의 유일한 가족인 노모에게 소송 수개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송 중 사망한 노동자의 가족에게 소송 수개 신청을 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형태입니다. 오늘 현대자동차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 소송의 전면 취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참석 의원님들의 모두 발언, 소송 소개 및 현대차 손배소송의 의미 설명, 손배소송 당사자 발언, 기자회견은 낭독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 의원님들의 모두 발언이 있겠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얼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조국혁신당 서홍진 원내대표님,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님,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순으로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힘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장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불법은 현대차가 했습니다. 2004년 노동부가 불법 파견이라 시정명령을 내렸고 2010년과 2012년 대법원도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시정도 교섭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680명에게 28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의 법정 싸움 끝에 정규직이 되었지만 2025년 1월 세상을 떠난 노동자에게는 어머니가 대신 갚아라라며 75세 노모에게 2억 3천만 원짜리 소송 수개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탈을 썼지만 본질은 보복입니다. 우리에게 맞서면 죽어서도 책임져라 라는 협박입니다. 손뱃소를 칼로 친 기업, 그 칼끝을 사람에게 들이대는 사회, 노동권은 생존을 위한 그리고 죽음을 이유에도 결코 짓밟혀서는 안 되는 권리입니다. 노란봉투법 왜 필요한지 현대차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 이 모욕 잊지 않겠습니다. 현대차가 책임질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홍진입니다. 저는 오늘 분노와 참담함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고 성무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그의 사망 이후에도 유족에게 이어가겠다며 소송 수개를 신청했습니다.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손배소송, 과연 이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경제적 폭력이자
노동 탄압에 진화된 얼굴입니다. 과거의 물리적 탄압 대신 이제는 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유엔과 ILO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소를 보복 조치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의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사회 대개혁을 약속한 만큼 노란봉투법 입법을 서두릅시다. 기업의 불법에 맞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가 탄압받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모든 손배소를 즉시 취하해야 합니다. 불법 파견의 책임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이 사태를 끝내야 합니다. 노동권이 실질적인 기본권으로 작동하는 사회, 누구나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조국혁신당도 책임있게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저는 37년 동안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을 일했던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파견된 같은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낮고 노동 환경은 열악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파견된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웠고 현대자동차와 함께 12년간 법정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현대자동차의 파견이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정규직 전환을 명령했습니다. 그런 현대차는 이 판결 이후에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 공장에서만 제기된 소송이 17건, 청구 금액이 무려 23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명백히 노동권 형사를 위축시키려는 협박이며 정당한 권리 형사를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고인된 노동자의 어머니에게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며 소송 수기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에게 수억원의 소송 부담까지 지우는 일이 과연 인간적으로 해서는 될 일입니까? 기업 윤리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즉시 소송 수기를 처리하고 파업을 이유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전면 시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기업의 온전히 기대서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을 건전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불법 파견의 거둬준 문제와 그에 맞선 정당한 투쟁에 대해 사회가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회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이번 현대차의 손해배상 사건은 대기업의 노동 사양이 얼마나 교활한지, 현재의 노동행정과 법률 시스템이 비정규직 하층 노동자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동부의 늑장 조사와 검찰의 불기소, 법원의 시간 끌기, 사용자의 손배소가 결탁한 이번 불법 파견 지우기는 20년대째 계속되는 노동 탄압입니다. 위법을 자행한 사용자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힘없는 노동자에게는 민형사상 처벌과 책임이 가혹하게 돌아왔습니다. 사망한 노동자의 노무께 손배 책임을 묻겠다는 현대차의 조치는 소송의 실익을 따져서가 아닙니다. 감히 원청의 위법을 따지며 단체 행동에 나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괘씸죄를 둔 고복성인 폐악질입니다. 현대차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장 폐륜적인 소송을 취하하고 사망한 노동자의 노모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당장 손배소를 취하하고 불법 파견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약속을 하십시오. 이번 사건은 노조법 2~3조, 일명 진짜 사장 교섭법, 손배특당 금지법 제정이 왜 시급한지, 얼마나 빠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야 정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노조법 2~3조를 개정합시다. 노동자들이 교섭하기 위해서 고금에 오르거나 손배 가압류로 삶을 포기하는 이런 잔인한 일을 이제 빨리 끝장냅시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섭시다. 저도 그 길에서 사회민주당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이번 진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끝장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유화경 민변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소송 수계 및 현대차 손배 소송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변노동위원회 유화경 변호사입니다. 소송 수배라는 것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도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도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을 들어서 소송 수배를 하지 말 것을 재판지휘하기도 합니다. 현대차는 소송 수배가 그냥 단순한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로봇의 입에서도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불법행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해자 유가족에게 소송을 승계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AI 로봇도 못할 짓이라고 결론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면 국민들은 당신들의 제품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미 적반하장의 비인간적인 고액의 민사손배를 현대자동차는 노동자들에게 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를 위해서 불법 파견까지 감수하면서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헌신해온 노동자에게, 그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유족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꽃 한 송이 건네지 못할 망정 소송 수배라니 당장 그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불법 파견 피해자들에 대한 적반하장의 폐륜적인 인면 수심의 손해배상 청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도 만나고 고위직 인사들과 만나서 협조를 구합니다. 기업이 소비자인 국민에게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한 노동자에게 이런 폐륜적인 행위를 하는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 될 자격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을 할 자유가 박탈되어야 마땅합니다. 당장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정상적인 기업, 인간의 얼굴을 한 기업으로 당장 돌아오기 바랍니다. 오늘 취하하시면 됩니다. 영업시간 내에. 이상입니다. 이어서 손배소송 당사자인 최병성 현대자동차 지부 조합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손배 20억 원을 청구받고 있는 최병성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으로 해고됐고 불법 파견 소송을 시작해서 20년이 지난 2025년까지도 현대차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 소송을 통해 확인한 것은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제정 이후 불법 파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사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견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속 요구를 회피하며 항목을 동원했습니다.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와 다르게 법률이 정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원청이 현대자동차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파업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23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하긴 소송을 처리하면 손배소송을 처리하겠다며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추려 했습니다. 이렇듯 현대자동차의 폭력과 협박 그리고 해고에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에
현대자동차의 불법 행위가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견 노동자 9,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쟁 과정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는 특정 노동자들을 해고와 손배로 형사고발로 탄압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끝까지 저항하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현대차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 돌아가신 조합원의 노무에게 손해배상 수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저도 손배 20억이 있습니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35억이나 되고 1년 연봉보다 붙는 1년의 이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제가 갖고 하나뿐인 딸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손배의 끝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를 관심 있게 가져주신 국회의원 동지들 그리고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최경성, 엄길정 현대차 지부 조합원 그리고 박래군 손잡고 대표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불법 파견 피해자 유족에게 파업 선배 소송 수개는 인사판 연좌제다. 현대차는 속죄하고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소를 전면 취하하라. 현대자동차가 불법 파견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파견 송심을 앞두고 당사자인 노동자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소송 수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자에게 제기된 손배 소송에서 노동자가 소송 중에 사망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를 유족에게까지 소송 수개를 신청한 것은 전례가 없다. 현대자동차의 인면수심 형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망인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에 맞서 10여 년의 근로자지휘 확인 소송 끝에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 승소로 정규직이 되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으로 인한 피해를 최종 확인받았지만 정규직된 후에도 망인을 대상으로 한 손배소는 계속되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자 그의 하나 남은 유족에게 현대자동차는 손배소송을 이어가겠다고 소송 수개 신청을 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는 죽어도 손배소송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엄포다. 가족까지 숙박하는 이 손배소송이 민사판 연좌제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번 소송 수개는 망인과 망인의 가족에 한정된 위협이 아니다.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된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은 벌금 3천만 원에 그쳤다. 노동부가 파견법 위반을 최초로 확인한 2004년 피해 추산 1만 명이 넘음에도 검찰은 현대차를 기소하지 않았다. 첫 직접 고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2010년도에도 검찰은 현대차를 기소하지 않았다. 망인이 소속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제가 2010년과 2012년 파업을 하고 296일 동안 송동탑 고공농성을 하는 사활을 건 단체 행동을 하고서야 2015년 사건 발생 11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이마저도 검찰은 책임자를 제외했고 23년 노동부 판정 19년 만에 불법 파견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법원은 전 공장장과 회사에 대해서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으며 현대차에 사실상 면죄부를 던졌다. 우리는 현대차에게 요구한다. 2012년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는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이 원인임을 인정하고 20년 동안 반복한 불법 파견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망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에 앞서 사과하고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소송을 전면 취하하라. 아울러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번 현대자동차 사건은 현재 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법이 왜 즉각 적용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기업의 불법 행위에 앞에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고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죽어서도 소송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현실. 현대자동차 사건이 보여주는 한국 노동자권의 현 주소다. 우리는 사회대의 개혁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 입법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6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